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토보상은 토지 보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내용을 쭉 한번 끌고 와봤는데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를 하고 그 토지 보상 방법으로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 대토보상이죠. 이게 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5월입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세 이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자 요건입니다. 양도자 토지 소유주죠. 동그라미 1번 현금 보상 및 채권 보상과 달리 대토 보상일 현재 거주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납세자와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죠.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토보상명세를 이월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것. 여기서 과세 특례 요건은 크게 복잡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과세 특례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특례 방법으로는 세액 감면과 과세 이연이 있습니다. 먼저 세액 감면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그리고 과세 이연은 종전 토지 양도 시 과세 이연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대토 토지 양도 시 과세 이연 금액을 반영하여 과세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액 감면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보유 연수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하고요.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가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보상 금액은 총 10억인데 채권 보상으로 7억 5천, 대토 보상으로 2억 5천만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계산해 보니 채권 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4억 2천이 나오고 대토 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은 1억 4천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합계 소득금액 5억 6천만원에서 1년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억 5,750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누진세율 42%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1억 9,875만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액 감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액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대토 보상에 대한 세액 감면은 산출세액 1억 9,875만원을 과세표준 5억 5,750만원으로 나누고 대토 보상에 대한 소득금액 1억 4천을 곱한 다음 세액 감면율 40%를 적용하면 약 2천만원의 감면세액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이 채권 보상을 일반 채권으로 보상받았다 했을 때 감면율은 15%가 적용되는데요. 이 채권 보상분에 대해서도 세액 감면이 적용이 되죠.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누고 채권 보상에 대한 소득금액 4억 2천만 원에서 여기선 또 250만 원을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억 1,75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감면율 15%를 적용하면 약 2,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감면세액은 4,200만 원이니까 이 감면세액을 산출세액 밑에서 차감을 하게 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이연 방법을 선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고 보유 연수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대토보상분에 대해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세이연이라 함은 이 소득금액 1억 4천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 4억 2천과 대토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 1억 4천을 더하면 총 소득금액은 5억 6천만 원이지만 대토보상분에 대한 과세이연금액 1억 4천만 원을 빼고 1년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 4억 1,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진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면 산출세액은 1억 4,160만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 채권 보상이 일반 채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세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 1억 4,160만 원에서 15%를 곱하여 감면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 4억 1,750만 원에는 대토보상분에 대한 1억 4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산출세액 1억 4,1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오롯이 채권보상분만의 산출세액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감면세액은 대략 2,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이 동일한 사례에서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억 9,875만 원이 나왔고 세액 감면은 4,200만 원이 나와서 내가 납부할 세금은 약 1억 5,600만 원이 되는데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억 4,160만 원이 나왔고 감면세액이 2,100만 원이 나와서 납부세액은 대략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는 내가 납부할 세금이 1억 5,600만 원인 반면에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1억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과세이연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과세이연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억 4천만 원에 대한 세금 상당액을 지금 내지 않을게요. 나중에 세금을 내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이 과세이연 금액 1억 4천만 원은 추후에 대토양도 시점에는 과세이연 금액 1억 4천만 원을 대토보상에 대한 취득가액 2억 5천만 원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그 차감한 금액 1억 1천만 원을 대토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죠.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내가 소유하던 종전 토지가 있었습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총 10억이었는데요. 현금 보상으로 7억 5천만 원을 받고 대토 보상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거죠. 즉 종전 토지의 7억 5천만 원만큼의 가치는 현금 7억 5천만 원의 가치와 교환이 이루어진 거고 종전 농지 2억 5천만 원만큼의 가치와 사업 시행 완료 후에 돌려받을 토지의 가치 2억 5천만 원만큼의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쉽게 말해 대토받은 신규 토지의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라면 대토 보상 시점에 과세 이연 받은 금액이 없으니 추후 대토 양도 시에는 신규 토지 취득가액이 2억 5천이겠죠. 반면에 과세 이연을 선택했다면 대토 보상 시점에 과세 이연 받은 금액이 있으니 추후 대토 양도 시에 신규 토지 취득가액은 이 2억 5천만 원에서 과세 이연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에 신규 토지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인 반면에 과세 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규 토지 취득가액이 2억 5천만 원에서 과세 이연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되니까 취득가액은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PPT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과세 이연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 과세 이연 금액을 대토보상 취득가액인 2억 5천에서 차감하게 되니까 취득가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취득가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면 양도차익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그만큼 내가 부담할 세금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세액 감면을 선택한 경우라면 추후에 이 대토 보상 받은 토지를 5억에 양도를 하게 된다 하면 대토 보상 취득가액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2억 5천만 원만큼만 계산이 되겠죠. 이 3억 9천보다 양도 차익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세 특례 방법은 쉽게 생각하자면 대토 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 1억 4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매를 지금 맞는지 매를 나중에 맞는지. 매를 지금 맞는 방법은 대토 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 1억 4천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매를 나중에 맞는 방법은 이 대토 보상분에 대한 소득금액 1억 4천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서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지만 추후에 내가 대토를 양도할 시점에는 1억 4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그만큼 양도 차익이 높아지게 되니까 대토 보상 시점에 덜 낸 세금을 대토 양도 시점에 더 내겠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세액 감면 방법이 유리한지 과세 이연 방법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할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과세 특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